자, 오늘 칠판은요. 국산차와 수입차를 다 합쳐서 망라하고 4천만 원대 SUV. 가격은 저는 일단 4천원 넘어야 되고 4,500이 이하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4,500 이상 넘어가면 또 5천만 원대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옵션을 좀 더 많이 넣은 것도 있고 옵션을 기본 옵션만 넣은 거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차들만 뽑아봤어요. 소렌토 산타페도 2.2 디젤이나 2.5 터보 4W. 저는 여기 오늘 공통은 다 4WD입니다. 다 4륜이어야 돼요. 전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쳐줘요. 풀타임 4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차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노사장의 서열 정리를 보면, 이제부터는 4천만 원대 SUV를 살 때, 내가 아까 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4천만 원대 차를 진짜 많이 사거든요. 그랜저부터 해서 K8부터 해서 4천만 원 전후를 많이 사는데, 이제부터 4천만 원대 SUV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다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칠판 라이브를 보면 어디다가 누군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정리가 끝나요. 진짜 완벽하게 끝납니다. 자, 소렌토와 산타페 둘이 함께 묶었죠. 휠 베이스만 살짝 다르고 옵션과 디자인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었어요. 자, 혼다 CR-V는 4W 모델입니다. 얘는 2000cc 하이브리드의 직렬 모토로 주로 가는 차죠. 자, 티구안은 현재 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차 2.0 TDI 150마력짜리. 팰리세이드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 그런데, 팰리세이드도 가격대가 옵션을 많이 넣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4,200, 4,500 사이를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가솔린도 그 가격에서 옵션을 빼고 사는 분들이 있고요. 2.2 디젤. 얘는 사실 요번에 나온 거는 엔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는 구형의 R엔진, 스틸블럭 엔진을 기준으로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토요타 라브4도 4륜으로 한 거, 2500cc의 하이브리드 직병렬. 얘가 아마 오리지널 하이브리드가 될 거예요. 혼다 CR-V 하이브리드는 직렬식의 모터로 가는 차고요. 얘는 엔진과 모터가 같이 움직이는. 자, 그리고 볼보 XC40은 2.0 가솔린. 여기 보시면 자, 국내외, 일본, 유럽, 뭐, 이 스웨덴 다 들어가 있는데, 공간 활용성이나 사람들이 차를 고를 때 가격만 놓고 고르는 게 아니라 용도도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비슷한 차들만 쫙 놓은 거예요. 이 외에 4천만 원대 또 차들이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리고 공간 활용성이나 차 크기나 용도가 가장 비슷하고 가장 고민이 되는 차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소렌토랑 산타페는 습식 DCT 8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초창기 나왔을 때 작년 초에 제가 리뷰를 하면서 미션이 뭔가 내구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처음 출시하는 미션이니만큼 분명히 미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 뒤에 문제가 터졌고, 그것 때문에 미션을 교환받는 분들도 있고 내구성의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습식 8단 미션은 아직까지는 내구성이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됐고, 초기에 작년에 여름쯤부터 생겼던 미션의 결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뺀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들에 있는 미션 중에서 꽤 괜찮은 상위에 들어가도 될 만큼 미션의 완성도나 미션의 똑똑함, 동력 전달의 효율성 등등이 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미션이에요. 자, 혼다 CR-V에 들어간 모터 CVT 미션은 큰 의미가 없죠. 어차피 얘는 모터를 구동으로 해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미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차예요. 미션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미션은 그냥 전자 CVT로 어시스트를 해줄 뿐 미션이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자, 티구안에 들어간 습식 DCT는 사실 독일차 그러면 뭐 게트락, ZF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폭스바겐 티구안이 쓰는 습식 DCT 미션이 얘네는 DSG 미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일반 사람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의 DSG 미션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굉장히 뭐 똑똑하고
동력 효율이 좋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게트락 미션이거나 아니면 ZF의 미션들이 들어갔을 때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폭스바겐에서 쓰는 미션이나 엔진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습식 DCT 7단 미션은 얘네가 지금 5년에 15만의 워런티를 주는데, 5년에 15만, 보통의 습식 DCT 더블 클러치 미션들이 15만 정도까지는 잘 고장이 안 나요. 15만이 넘고 이제 20만 전후에서 사실 미션이 이제 뻗거나 그러면, 많게는 뭐 한 150,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습식 DCT 7단은 굉장히 멍청하고요. 운전하면서 울컥거림이 되게 많아요. DCT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부드럽죠.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이 됐고, 펠리세이드는 검증된 자동 8단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미션은 특장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난하다는 거죠. 잔고장도 별로 없고 그냥 무난한 8단 자동이 들어가 있고요. 도요타 라브4에 들어가 있는 전자 CVT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해서 PSD라고 해가지고 유성기어 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동 모터가 같이 어시스트를 해서 유성기어, 이 플래닛 기어와 썬기어, 링기어 등이 있는 것들을 전기 모터가 같이 회전비를 맞춰가지고 변속을 주는데, 얘도 사실 미션이라고 말하기엔 되게 애매해요. 기어 단수 포지션이 정확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자 CVT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도 그닥 크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얘네는 전자 CVT 미션을 걸어서 연비가 잘 나오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볼보 XC40에 들어가 있는 오토 8단, 얘가 여기 있는 미션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쏠쏠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오토 미션이라 큰 고장도 없고요. 움직임의 범위에서도 큰, 아주 스포츠하지도 않으면서 멍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미션만 놓고 봤을 때 SUV에는 이 미션이 가장 저는 잘 어울린다고 봐요. 자, 그리고 XC40이 차가, 노사장님,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근데 휠베이스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물론 펠리세이드는 차 덩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길긴 한데 2700이니까 사실 뭐 산테페랑 비교해서 6cm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게 XC40이 작지 않아요. XC40이 외형을, 앞쪽을, 앞바퀴의 앞쪽, 그 다음에 뒷바퀴의 뒤쪽, 범퍼 부분을 짧게 만들어서 차가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탔을 때 그렇게 많이 작다라는 느낌을 갖지는 않아요. 자, 제일 중요한, 노사장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하드웨어 및 셰시 프레임. 자, 소렌토 산타페는 3세대의 확장형, 서브 프레임이 들어갔어요. 서브 프레임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얘네는 앞하고 뒤에 모두 다 너클함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스틸이란 말이에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3세대 확장형 서브 프레임, 굉장히 차대 강성이 많이 향상이 됐고,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부분도 굉장히 세졌어요. 그리고 차체 쪽도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뼈다구 하드웨어 셰시 프레임을 봤을 때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차는. 자, 혼다 CR-V는 여기서 플러스 업그레이드가 됐죠. 얘는 앞쪽에 뒤쪽에 너클함이 다 알루미늄 다 똑같은데, 물론 서브 프레임도 똑같은데, CR-V는 너클함에 달려있는 그 맥퍼슨 스트러람을 잡아주는 홀더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고, 뒤쪽에도 유일하게 얘네들 중에 5링크나 4링크에 추가적으로 알루미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행 특성에서 알루미늄이 가장 높아요.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서 주행 특성이 아주 고급스럽고 주행 세팅도 되게 잘 해놨죠. 그리고 뼈대나 여러 군데를 봐도 셰시나 프레임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사실은 소렌토보다 얘가 더 높죠. 얘가 여기서는 1등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여기서는. 자, 그리고 티구안은 제가 어제 하체를 라이브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보여주기 민망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티구안은요, 서브 프레임이 베뉴랑 거의 크기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노사장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는데 진짜요. 티구안은 공차 중량이 1770kg입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도 오히려 더 무거워요.
그 다음에 소렌토랑 산타페랑도 거의 비슷하죠. 볼보 XC790 아니 40하고도 비슷하고 토요타 라브4보다도 무거워요. 근데 티구안은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는 서브 프레임이 보통 차들이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퀴가 있고, 응? 바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엔진하고 엔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션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렇게 잡아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나가요. 그 요거를 제가 지금 확장형 3세대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까지 이렇게 나가서 앞에도 전방 레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위쪽도 위쪽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근데 이 이 티구안은요. 요거랑 똑같이 지금 차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거랑 똑같이 봤을 때 서브 프레임이 요만해요. 요게 다요. 이 큰 차체에 요만한 서브 프레임이 다요. 그래서 얘는 주행을 해보면 서브 프레임이 엔진 미션을 잘 못 받들고 있다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할 때 서스펜션을 잘 못 잡아줍니다. 왜? 서브 프레임이 작고 서스펜션은 서브 프레임에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도 티가 나고 속도가 한 120 정도에서 달리다가 요철 구간이나 도로가 좀 파여 있는 데를 지나면 덜컹하고 전체 하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서브 프레임이 딱 배뉴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2세대 확장이 되지 않은 앞으로 이렇게 요 뼈대가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일반적인 서브 프레임을 써요. 얘도. 근데 얘는 IG 그랜저가 2016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일반적인 서브 프레임이죠. 확장형 서브 프레임이 아닌 2세대 서브 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드 포인트들을 잘 잡아놓고 세팅을 잘해서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크게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알버트 비어만 형님이 세팅을 되게 잘했죠. 자, 팰리세이드는 세팅을 잘하긴 했는데 차가 커요. 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 중량이 무겁죠. 그래서 얘는 제가 달리는 차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팰리세이드 좋아요. 사. 대신에 달리면은 사지 말라. 마실용으로 살살 타고 다니면 공간 활용성이 좋고 차 이쁘고 가격 좋고 짐 많이 때려 실을 수 있고 디자인 멋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 단 얘는 2세대 서브 프레임. 얘도 이제 앞으로 모델이 바뀌면 확장형이 들어가겠지만 얘도 2세대 서브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운동 성능이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살살 달리기는 되게 좋죠. 자, 토요타 라브4도 마찬가지로 확장형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도 너클함이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라브4 얘기를 하면 그거 딱딱해서 못함 하긴 하는데 얘는 스프링도 어느 정도 딱딱하게 돼 있는 데다가 뒤쪽에는 아예 알루미늄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차들이 네 바퀴가 전부 다 알루미늄 너클함을 쓰고 있어요. 바퀴를 잡아주는 서스펜션이 구성되는 그 부위 있잖아요. 내가 늘 말하는 바퀴가 딱 끼어지는 그곳. 거기를 너클함이라고 하는데 다 알루미늄을 쓰고 있는데 얘만 뒷바퀴 쪽에 너클함이 스틸입니다. 올 스틸이에요. 그래서 얘는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달리거나 오랜 기간 차를 탈 때 가장 피로도를 빨리 주는 차. 티구안은 부드러운데 요잉 피칭이 심해서 멀미가 나는 거고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피로를 주는 차요. 자, 그리고 볼보 XC40은 생긴 건 이런데 얘가 알루미늄도 얘도 마찬가지로 너클함만 알루미늄을 썼어요. 그리고 얘는 하체 구성이 서브 프레임 되게 잘 돼 있고요. 볼보답게 뼈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차체 강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일 셀 것 같아요. 가장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댐퍼 스프링은 탄력적으로 세팅해서 주행 느낌도 되게 좋은데 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앞뒤 바퀴의 너클함을 다 알루미늄을 썼는데 뒤쪽에 뒷바퀴의 너클함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차가 제일 작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뒷바퀴가 노면을 물고 도는 주행 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재 공학과 함께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건 얘도 꽤 잘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나 구조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설계 공학이나 소재 공학을 잘한 차는 이 셰시 프레임이나 하드웨어는 이 혼다 CR-V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 내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엔진으로 가는 차가 아닙니다. 얘는 전기차처럼 모터로 가는 거예요. 얘는 엔진이 살아나는 건 대부분 충전이나 모터 쪽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엔진이 살아나는 거지 이 차는 엔진으로 가는 차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행성이나 항속 고속 능력을 보면 소렌토, 산타페는 제가 리뷰를 안 했지만 100점 만점으로 준다라고 하면 항속 고속 능력이 소렌토 디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륜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점수로 갈게요. 얘는 85점에서 90점 사이를 받아도 되는 차예요. 주행성에서. 항속이나 고속 능력에서. 혼다 CR-V는 그냥 뭐 90점 이상으로 점수를 받아도 되죠. 티구안은 주행성이나 항속 고속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70점 이하로 가야 70점도 얘는 엄청 많이 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티구안 오너분들이 독일 감성 보면서 엄청 단결이 잘 되더라고. 분명히 나를 공격할 게 뻔해. 저는 사실 여기다가 50점을 주고 싶어요. 근데 50점 주면 분명히 아마 난리가 날 거야. 나 그냥 노사장 저 새끼 어쩌고 저쩌고 너는 무슨 차냐. 그래 나 BM 탄다 이씨 아주 그냥.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티구안 여러분들, 오늘 동호회 분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진짜로 티구안은요, 제가 오늘 고속주행했는데, 너무나 사실 좀 잘못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너분들 너무 열분하지 마시고, 분명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팰리세이드 역시, 주행 항속하고 고속 능력이 별로 좋진 않죠. 얘도 그냥 한 75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3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고, 도요타 라브4도 고속 항속 능력이나 주행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75에서 한 뭐 77점 사이 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틸의 사용 빈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운전자한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볼보 XC40은 차는 작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안 작다고 그랬죠. 휠베이스가 그렇게 작은 차는 아니에요. 고속 항속 능력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특유의 볼보가 다른 차들도 그랬듯이 누구야? 85, 90점 누가 그래? 볼보는 그 정도 안 나와. 볼보는 S90도 S60도 그렇게까지 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주행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볼보는 그냥 제가 좀 후하게 줄게요. 82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1점 정도 주겠습니다. 볼보 XC40이 그렇게 고속이나 항속 능력이 좋은 차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내 주행으로 가볼게요. 시내 주행. 시내 주행은 소렌토 산타페 뭐 점수 그대로 받아도 돼요. 여기서 뭐 번할 거 없습니다. 그대로 점수 가도 됩니다. 자, 혼다 CR-V 시내 주행 가면 얘 마찬가지로 얘도 90점 뿌려. 얘는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을 수. 근데 가끔 차의 구조적인 걸 모르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엔진이 자주 들어오지라고 하는데 엔진이 구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티구안 시내 주행 가면 티구안도 시내 주행에서 보면 85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정도 받아도 됩니다. 시내만 주행한다고 하면 티구안도. 근데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미션이 덜끄덕, 덜렁덜렁, 덜렁덜렁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미션 때문에 아마 점수를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좀 빼자. 85점 주기에는 미션이 덜렁거리는 게 있으니까 82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시내 점수 높죠. 아주 높죠. 85에서 얘는 95점까지 줘도 돼요. 팰리세이드는 뭐 미션이 자동 8단인데다가 그냥 슬슬슬슬 다니기에는 뭐 어차피 프레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래서 시내 주행 자주 하고 마실만 다니는 분들은 팰리세이드 사러. 차 크지, 모양 빵빵하지, 실내 크지 막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괜찮아요. 도요타 라브4 시내 주행하기엔 나쁘진 않죠. 연비도 잘 나오는데 얘도 스틸 빈도가 많긴 하지만 속도가 빨라지거나 뭐 덜컹덜컹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승차감이 나쁜 건 잘 모르니까 얘도 시내 주행 많이 한다라고 하면 85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볼보 XC40 시내 주행하기에 와방이죠. 진짜 좋아요. 저는 댐퍼랑 그거를 볼보가 낮은 속도에서 시내를 다니기에는 전차종이 다 좋아요. 볼보는. 얘도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을 줘도 될 정도로 시내 주행 점수가 아주 높은 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내 편의사양 공간 활용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사실 저는 실내 편의사양하고 공간 활용성만 본다라고 하면 팰리세이드가 1등이죠. 실내 편의사양하고 공간 활용성. 얘가 2등입니다. 얘네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혼다 CR-V 도요타 실내
티구안은 편의사양 거의 없죠. 혼다 CR-V 얘네는 편의사양을 말하기에는 쪽팔린 차들이고요. 도요타 라브4도 뭐 별 볼 일 없죠. 그냥 별 볼 일 없고. XC40도 실내 편의사양은 좀 좋을지 몰라도 공간 사용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얘도 그냥 쏘쏘. 그래서 실내 편의사양과 공간 사용성은 역시나 옵션의 제왕 현대 기아 자동차. 팰리세이드 1등 따먹고 2등의 산타페랑 소렌토 당당당. 근데 3등이 산타페죠. 3등. 왜냐?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실내 공간 활용성은 약간 뒤처지고 있으니까요. 가장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차예요. 요새는 SUV가 세단보다 더 많이 팔려요. 4천만 원대. 가족이 다 쓸 수 있고 혼자 쓸 수도 있고 연인이 타게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판매량이 많아요. 북미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유럽은 연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치백이 많이 팔리지만 아시아 시장이나 북미 시장, 미 대륙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차를 현재 현대랑 기아자동차가 그래도 경쟁사 대비 꽤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봤을 때는 현대 기아가 조금 미래가 저는 좋아 보여요. 이렇게 전기차도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EGMP 갖고 개지랄 연병 떨지 말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분명히 여기도 알버트 비어만이나 피에지 라만 형님의 기술이 들어갔을 것으로 저는 봐요. 능력 있는 용병을 데려다가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잘 만든다고. 저는 여기서 노사장은 무슨 차 사라? 저는 소렌토 4WD 4,200만 원짜리 차를 살 것 같아요. 옵션 많이 넣고 싶진 않은 거죠. 난 이거를 사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 칭찬했던 CR-V 안 사고 인테리어를 나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니까요. 운동 특성만 봤을 때는 좋은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4천만 원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는 차를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니까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 4천만 원대 SUV 살려면 대부분 산타페 소렌토 막 그런 거잖아. 스포티지 투싼은 아니에요. 걔는 아닌 것 같아요. SUV 산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오늘 내용 되게 좋죠? 자리에 가서 좋은 내용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